좋아요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구형님께서 바람 피는 것도 가르쳐주세요라고 말씀하셨고, 쿠키코코님께서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라고 하셨고, 조성호님께서 일한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예능 나가고 생중계 계속하는 거 보여주세요라고 하셨고, 어쩔님께서 이재명 대통령이 부릅니다. 서태지의 망상 속의 그대라고. 주빌레 체리님께서 사랑과 전쟁을 보고 이혼 안 하게 잘 살자가 아니라 이혼하는 법을 배운다는 누구누구가 누굴까요? 네. 자, 조홍천 의원님이 자리하셨습니다. 큰 박수 환영해 주십시오. 네. 이게 일주일 만에 뵙는데 꼭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뭐 마음이 떠났다는 거지 뭐. 아니에요. 아, 독심술 하십니까? 그래서 또 좋은 거 하나 개비했네요. 아, 표준말 쓰세요. 개비가 뭡니까? 본격적인 자,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지금 그 전재수 의원님하고는 인연이 좀 있으시죠? 뭐 민주당 가서 만났고 예. 나한테 형이라 그러고 예. 뭐 살갑게 대하고 뭐 그런 관계죠. 예. 자, 제가 지금 오늘 또 속보가 나온 게 있는데 보니까 경찰에서 조만간 소환을 한다고 소환을 통보를 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지금 경찰에서 근데 좀 최근에 나온 내용 중에는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갔는데 한 2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있다가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안에는 파쇄기가 소리가 들렸다고 하고 그리고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는데 그 보좌진의 수첩을 기자가 주워가지고 경찰에게 여기 있어요 이러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 의원님 예전에 검사 생활 하실 때 압수수색도 또 나가보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일반 주거지나 어쨌든 받아보지도 하셨죠? 압수수색. 예, 그건 제가 검찰 소환돼가지고 조사받고 있는데 뭐 지금 압수수색 중입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열한 놈들.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입법부나 사법부처럼 권력 분립이 명확히 된 곳 아니면은 그냥 문 따고 들어갑니다. 안 열어주면. 근데 국회나 법원 같은 데는 그렇게 하지는 않죠. 예. 그 헌법기관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마구 증거인멸을 허용하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전재수 의원이 그 영장 가지고 갔을 때 그 회관 안에 있었다고 그래요?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협조 좀 해주시라 해가지고 들어가서 하면 됩니다. 굳이 뭐 변호인 올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고 아니면은 문 좀 열어달라. 좋다 그래. 변호인 올 때까지 기다릴게. 라고 하면서 거기서 증거인멸하는 거를 사실상 막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밖에서 멀뚱멀뚱 있으면서 2시간 동안 그 파쇄기 돌아가는 소리만 듣고 앉아 있었다. 라는 것은 과연 경찰이 수사 의지가 있냐. 지금까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한 적이 있었는지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만은 지금 처음부터 압색을 이런 식으로 해버려가지고 앞으로 웬만큼 잘하지 않는 이상은 그거 봐라라는 얘기가 나오게끔 자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민주당에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지금 그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여쭤보도록 하고요. 어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자금 1억 원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4년 구형했습니다. 자, 요 구형은 뭐 일단 구형입니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인데 4년이면 굉장히 센 거죠. 양형 규정을 찾아보니까 양형 기준을 찾아보니까 되게 1억 넘어가면은 1년 6개월에서 3년 정도 그렇게 양형 기준에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건 뭐 정교 유착이다. 뭐 이런 걸 걸어가지고 좀 세게 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통상적인 경우보다는 상당히 구형이 세게 나왔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이거는
워낙 법률 전문가시고 검사도 하셨고 전문가 아니야? 하셨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질문이 없는 내용인데 한번 여쭤볼게요. 자, 대질 조사를 특검에서 그 양쪽 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요구를 했는데 거부를 했어요. 특검에서 거부를 했고 그런 다음에 윤영호 측에는 알리질 않았다고 합니다. 특검에. 왜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대질 조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게 의무사항이 아니고요. 네. 수사기법상 사건에 직접 당사자 둘이서 그 미묘한 모순점이 있고 그래서 사실 인정을 함에 있어서 누가 진실이고 누가 거짓인가 이런 거를 가려내기 위한 수사기법이기 때문에 그거 뭐 필요 없어. 우리는 지금 재반 증거에 의해서 사실 인정을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면은 대질 조사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수사기관의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또 거절할 수도 있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다면 이제 법정에서 재판장한테 나도 저 반대신문 좀 할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그 허락을 얻어가지고 재판장 보는 앞에서 직접 물어보는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자,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결심이 있기 바로 전 재판에서 윤영호 씨가 증인으로 나왔는데 윤영호 씨가 돈을 전달을 한 사람으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윤영호 씨가 그 특검에서 진술을 했는데 윤영호 씨가 진술을 한 내용과 특검이 작성한 조서하고 내용이 달라요. 다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윤영호가 진술한 내용은 1억 원이 든 쇼핑백, 브로셔와 책과 현금 1억 원 상당이 든 그 쇼핑백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나는 먼저 나갔다라는 게 진술인데 특검은 조서에 어떻게 썼냐면 직접 전달했다라고 조서에 진술이 돼 있어서 그 다음에 윤영호가 그 내용을 알고 나는 이렇게 진술한 바가 없습니다라고 이의 제기를 했는데 공소장에는 특검이 윤영호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윤영호가 명확하게 전달을 했다라고 공소장에 작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윤영호가 나는 이 공소장 내용을 부동의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재판장에서도 나는 부동의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건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공소장 내용을 부동의하는 게 아니고 자기 조서, 조서를 부동의하는 조서 내용을 부동의하는 거고. 예. 과거에는 검찰에서는 진술한 게 뭐 특별히 신뢰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는 내용 부정해도 다 인정이 됐는데 요즘은 그게 증거 능력이 없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직접 준 것처럼 기재가 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선 1번 그 조서에 서명 날인할 때 검토를 하잖아요. 우선 그때는 왜 그걸 못 봤냐라는 문제가 나올 것이고 그거 뭐 써진 대로 얘기한 대로 써져 있어 그냥 찍고 가 이랬다는 건지 어쩐 건지 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항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서명 날인해라라고 했다면은 윤영호의 진술 말고도 다른 공소유지할 증거가 충분히 있다, 차고 넘친다. 그런 자신감으로 공소사실에 직접 준 것처럼 그렇게 기재를 했겠는데 그러면 이제 재판부로서는 이게 뭐가 사실이냐, 확실하게 준 게 이게 입증이 되냐 안 되냐를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투게 하고 또 자기도 직접 그 보충적으로 확인도 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재판부가 인정하는 사실은 이거다라고 결론을 내겠죠. 근데 어쨌거나 이거는 그 조서 검토 과정에서 나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바꿔주십시오. 해가지고 관철을 했어야 됩니다. 옆에 변호인도 있을 건데. 근데 왜 정치에 관한 건 안 물어보고 자꾸 법에 대한 것만 물어봐? 아니 그래서 이제 정치에 대한 걸 물어볼 겁니다. 네. 뭐 무료 법률 상담하란 거야? 아니 이게 유무죄에 관한 문제니까 이게 굉장히 사적인 감정이 좀 들어간 것 같아. 아니, 고향 선배 어떻게든.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전재수 전 장관을 포함한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윤영호의 진술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자,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게 다 혼재돼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언론 보도를 보면 전재수 전 장관과 임종선 전 의원, 김규환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지금 돈을 받은 것으로 시계를 받고 돈을 받은 것으로 지금 진술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윤영호 씨가 들은 것으로 지금 돼 있어요. 들은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윤영호 씨의 다이어리에 적혀 있는 것으로 특검에서 윤영호 씨가 진술을 한 것으로 제가 취재를 했거든요. 다이어리가 확보가 안 됐고 다이어리를 특검이 확보를 했고 윤영호도 진술을 그렇게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 특검은 그걸 계속 뭉개고 있었다고. 지금까지 뭉개고 있었고 최근에 며칠 전이었죠?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경찰이 그 다이어리를 확보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 특검 쳐들어가서. 예. 네네. 예. 그래서 그 특검이 그걸 확보를 해가지고 전재수 의원을 지금 소환을 하는 상황이 된 건데, 자 다이어리가 확보가 됐다면 전재수 의원은 지금 계속 부인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윤영호가 봤다라고 하고 있다가 이제 다이어리에 적혀 있는 상황이 됐다면 전재수 의원이 지금 계속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다이어리에서 적혀 있는 상황이 된다면 이 전재수 의원에 대한 혐의에 대한 부분은 이제 어떤 식으로 되는 게 될까요? 권성동 의원이랑 비슷하죠. 권성동 의원은 아직까지도 처음 만났는데 뭘 돈을 받는다는 거냐. 그렇게 또 윤영호가 그 사례에 맞냐. 진술하기도 했죠. 근데 문자 메시지도 있고 이번엔 약속합니다면은 어쩌고 저쩌고 후보님을 위해 잘 써주십시오.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다 또 다이어리인가 무슨 메모도 있다 그러고 돈다발 찍은 사진도 있다 그러고 그런 것들 그 간접 정황 증거가 몇 개 모아져 가지고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건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수사한 쪽에서는 판단을 했고 법원에서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제 결정을 곧 내려줄 거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전재수 의원한테 얼마를 줬다는 얘기를 들었다. 라는 것만 가지고는 그건 전문 증거죠. 내가 들었다는 거니까. 직접 증거도 아니고. 그거 가지고는 공소유지가 안 되는데 전문 증거에다가 보강하는 증거, 다이어리 같은 게 있으면 이제 좀 더 구체화가 되는 거고 한 개가 아니고 두 개가 아니고 세 개가 되면은 점점 더 입증이 되는 건데 처음에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 3천에서 4천만 원 플러스 명품 시계 2개 그랬었어요. 4천만 원에 명품 시계 2개입니다. 그러다가 3천에 명품 시계 하나로 되다가 이번에 압수영장에는 2천에 하나. 그래서 불가리인가 뭔가가 1,000만 원 넘어가면 특가법이고 그 아래면은 그냥 뇌물이다. 지금 이러고 있거든. 이게 왜 내 신경을 쓰냐면 3천만 원 넘어가면은 시효가 10년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3천만 원 미치면 7년이야.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지금 앞뒤 재는 건가? 왜 4천 플러스 알파에서 3천 플러스 알파로 됐다. 이제는 2천 플러스 알파로까지 떨어지는지 이것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부분은 제가 보니까 그 다이어리 확보 이전 상황하고 이후 상황의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인 것 같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게이트 관련해서 특검법 공동 발의를 위해서 양당 원내대표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두 당이 아무리 특검을 하겠다고 아무리 공조를 한다고 한들 의석수를 봤을 때 이게 민주당이 꿈쩍도 하지 않을 생각이고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특검이 추진이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국힘이 이거 하면서 뭐 2호선인가 3호선인가 뭐 그분 뭐 소가 들이받으면 주인까지 죽인다 그러고 거기다가 저 누구야 김민수 그리고 장 누구야 그저 장예찬 이런 사람들 앞으로 내몰고 김종혁 2년 날리고 뭐 이런 짓거리를 하는데 아직도 윤호개인 의회 폭거에 맞선 계엄 이거 그냥 끌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캔들보다 니네는 아예 생각 자체가 글러먹었다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피커가 오염이 돼가지고 뭐라고 주장해도 힘을 못 받아. 뭐 푸시를 하는데 구멍이 숭숭숭 나는데 이게 뭐 압력이 가해집니까? 결국은 이걸 할 수 있는 거는 국힘 플러스 개혁신당 해봐야 110석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40석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데리고 와야죠. 그 데리고 오는 건 그냥 옵니까? 지금 저 5만 방지한대요. 민주당 하는 거 보세요. 니네들 뭐라 그래 눈도 끔찍 안 해. 우리는 우리 거 한 번 더 할 거야. 2차 종합 선물 세트로. 이거 말도 안 돼. 근데 논리적으로 그거 하고 이거 하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지네들 하겠다고 하는 거 하고. 그렇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특검에 원래 설치 취지하고도 안 맞는 거고. 근데도 뻔뻔스럽게 저렇게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국힘이 뻘짓을 하고 아니 그때마다 뭐 우리가 황교안이다 뭐 윤호개인 뭐 의회 폭거 뭐 김종혁이 2년 한동훈 단계 이런 식으로 계속 저기는 아직 안 된다. 정신 못 차렸다. 저거는 뭐 거들떠 볼 여지도 없다라고 그런 일을 자초하는 바람에 민주당도 안심하는 거지. 아니 니네 뭐 해봐야 국민들이 그거 뭐 별로 힘도 안 실어줘.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의석 많은데. 그러니까 그거 안 고쳐주면은 절대로 압박 안 느낍니다. 드루킹 때 왜 그랬습니까? 드루킹 때. 여론이 있었고. 여론도 있었고. 거기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정말 처절한 투쟁을 했고. 또 단일 대우로 뭉쳤었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진정성을 가지고 좀 해야 되거든. 좀 뭐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장동혁은 딴 거 할 게 아니고 단식 들어가야 돼요. 이준석 대표도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단식이든 머리 저는 뭐 이 얘기 옛날부터 했습니다. 단식해야 된다. 지금 달리 방법이 없다. 자, 그런 상황인데 그럼 특검이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렇게 서로가 지금 당 내 자체도 지금 단합이 안 되는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보면 경찰이 좀 수사를 일단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 또 한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에 대한 수사 문객이 이런 상황이 있어서 김건희 특검도 수사를 받는 상황인데 경찰이 김건희 특검 수사를 공수처에다 이첩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권한을 다 달라 우린 지휘 안 받겠다. 뭐 유일한 정규 수사기관으로 이제 지금 발돋움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한 적이 있느냐. 내 기억으로는 없다. 제가 이충석 의원 지금 8월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전혀 감감무소식입니다. 두 번째, 그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해서 정성호 장관 등 직무유기, 네, 직권남용 고발됐죠. 고발됐죠. 경찰청에 했는데 그걸 갖다가 어디 보낸 줄 아세요? 서초서. 서초서에 보냈죠. 근데 이게 뭐냐라고 난리를 치니까 겨우 저 서울청 광수단으로 데리고 왔어. 근데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조의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총리하고 비밀 회동해가지고 짝짝꿍해서 뭐 내란에 가담했다라고 민주당 의원
서영교하고 부승찬 등이 그때 막 세게 질렀잖아요. 그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게 있어요. 네. 그 고발인 조사만 하고 지금 한 적이 없어요. 어허. 드루킹 서울지경에서 지방경찰청에서 처음에 쭉 했습니다. 드루킹 1단까지 구속했어. 근데 김경수 얘기 나오니까 덮었잖아. 결국은 김성태 대표가 단식하고 나중에 특검 받아가지고 허익범 들어와서 짜자작 해버렸잖아요. 이렇게 알아서 놈다고. 지금 명분이 공수처법 25조 2항 그 수사 대상자 중에 검사가 있으면 사건 무조건 이첩해야 된다. 라는 걸 가지고 걸었는데 거기 파견 검사뿐만 아니고요. 특검이 거기서 말하는 검사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검찰청 검사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다른 부처에서 파견 나온 예를 들어 경찰관도 있고요. 그죠? 검사 아닌 사람들 많습니다. 이거 수사 의지 있으면은 검사, 현역 검사인 검찰청 검사만 쏙 보내버리고 나머지는 그냥 붙잡고 앉아가지고 더 해야 돼요. 근데 이 사건의 본류는 어디다? 파견 검사 아니야. 파견 검사를 전부 다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랬어. 그렇습니다. 예. 이건 지네가 해야지. 네. 그러니까 25조 2항은 눈속임이고 수사 의지 꽝이다. 전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공수처로 넘기긴 넘겼는데 고발된 특검 수사팀이 공수처 수사 대상인 검사가 포함됐다. 수사 의지가 있을지도 걱정이고 사실 뭐 공수처도 지금 다 지금 특검에서 지금 수사 또 일부가 받고 있는 상황이고. 공수처는 진짜 공수래 공수처야. 네, 아니 공수처가 지금 특검에 수사 받고 있는데 공수처 검사들이 특검을 또 수사한다는 게 이게 왔다 갔다 지금 서로가 서로를 수사한다. 이것도 제가 세금 먹는 하마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뭉개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저 김영주 의원하고 대통령 업무 보고 한참 얘기하던데 네. 저는 대통령이 저거 생방송 생중계하자라고 하면서 뭐 환단고기 환빠가 어떻고 뭐 책갈피가 어떻고 탈모가 어떻고 그때마다 이게 이슈를 완전히 덮어버리잖아. 싹 덮고 있죠. 싹. 저는 이게 이슈 바꿔치기라고 봅니다. 아, 이슈 바꿔치기다. 레드 헤어링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 붉은 청어야. 청어를 훈제하면 붉게 돼요. 옛날에 유럽에서 그 범죄자들이 청어를 훈제한 걸 들고 범행을 해. 그러다 들키지. 도망가. 사냥개가 쫓아오죠. 붉은 청어가 그 비린내가 훈제가 그 냄새가 무지하게 납니다. 그래서 그거 막 던지면서 자기들은 딴 쪽으로 가. 놓쳐요. 과메기 같은 거죠? 과메기보다 더 심하지. 아주. 아까 과메기 보내준다 그랬는데. 붉은 청어. 아, 맛있겠다. 이게 뭐냐면 안 잡히려고 이슈를 돌리는 거를 레드 헤링이라고 그래요. 전형적인 레드 헤링이다. 아, 새로운 왜냐? 거였습니다. 지금 뭐 전제수고 뭐고 지금 통일교 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거기다가 그 벤스 부통령 왔을 때 이재명 쪽에서 직접 연락이 왔다. 뭐 그런 진술까지 있다고. 나왔죠. 진술이 예. 나왔죠. 이거 더 파고 들어가면은 그러면 벤스나 그다음에 짐 로저스 네. 이런 사람들 개런티가 내가 듣기로는 뭐 한 10억 뭐 넘어간다는 것 같거든. 민주당 선거 비용으로 이게 못 된다고. 그럼 누가 됐겠어? 통일교. 이럴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쪽으로 갈 수가 있다고. 근데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아니 그러니까 누가 단정한대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검증. 난 단정 안 해. 난 단정 안 해. 제가 다만, 자기 검열을 하는 거예요. 다만 저글링하는 거다. 레드 헤링하는 거다. 라고 저는 강한 의심을 합니다. 주의를 딴 데 돌리는 거지.